아침 햇살이 체육관 바닥에 길게 들이우고 먼지 입자들이 빛 사이에서 천천히 떠돌고 있었다. 미국 국가대표 활쏘기 훈련장이었다. 여기서는 허세도 핑계도 통하지 않았다. 숫자와 결과만이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오늘 낯선 긴장감이 공기를 누르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미국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솔직하다고 유명한 활쏘기 감독이 처음 보는 한국인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녀는 20살 남짓, 여행객처럼 보일 정도로 어린 얼굴이었다. 티셔츠와 운동화를 신은 채 호기심 섞인 눈으로 사대와 관역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몰랐다. 통역이 따라온 것도 아니었고 선수단 배지도 없었다. 더군다나 이곳은 초대 없이 들어오기 어려운 장소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의 냄새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미국 선수들은 속삭였다. 누구야? 관광객 아니야? 쟤 활 잡을 줄도 모를걸? 미묘한 비웃음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소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사대와 활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에서 활을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으로 무장한 청년들이었다. 경험 많은 군인 출신도 있고 대학 장학생도 있었다. 그 사이에서 소녀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감독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십 년간 엘리트만 상대해왔다. 기술이 부족한 이들을 상대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이상하게도 눈빛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겁이 없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럼에도 감독은 그런 눈빛을 믿지 않았다. 세상에는 눈빛만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그가 걸어왔다. 바닥이 신발 밑에서 짧게 울렸다. 선수들이 조용해졌다. 소녀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을 향했다. 미국 국기가 새겨진 재킷, 굳은 입술, 판단하는 눈. 그는 한마디 말했다. 짧고 직설적이었다. 한국인은 활 못 써. 순간 공기가 바짝 마르는 듯했다. 선수들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누군가는 불편하게 고개를 돌렸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독은 계속했다. 영어였지만 굳이 통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표정과 손짓이 명확했다. 만약 네가 활을 쏠 줄 안다면 내가 돈을 줄게.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숫자를 말했다. 100억 원. 주변이 자와트기 시작했다. 돈의 규모가 입안에서 기묘하게 울렸다. 선수들은 황당해서 웃었고 일부는 불쾌해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감독의 얼굴에는 장난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말은 굴욕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진심이었다. 그만큼 확신했다는 뜻이었다. 이 어린 한국 소녀가 활을 쏠 줄 모른다는 확신. 그때 소녀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다. 놀람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건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오래 눌러둔 기억이 불쑥 올라오는 순간의 눈빛이었다. 감독은 그 변화조차 보지 못했다. 그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관심조차 줄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계가 생겼다. 한쪽에는 기술과 결과를 믿는 사람들,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은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공중에 떠 있었다. 이 길고 비현실적인 숫자는 단순한 농담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을 던진 태도가 문제였다. 너는 못한다. 그 말을 돈으로 강조한 셈이었다. 선수들 중 한 명이 소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웃으며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던졌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혹시나 진짜 활을 쏘면 재미가 없으니까. 활 쏠 줄 알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대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발걸음의 길이, 활줄의 떨림, 관역의 깊이, 화살이 꽂히는 속도. 마치 오래전 익숙했던 숲을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이미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다. 감독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선수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She doesn't know archery. Koreans don't. 선수들은 애써 웃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난처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너무 단정적이었고 너무 거칠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독은 그런 반응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늘 사실과 승률로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믿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소냐였다. 그녀는 감독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담긴 감정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모욕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감정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너는 절대 못해 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지만 그 말의 무게를 이미 초월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감독은 마지막 문장을 던졌다. 이건 이 훈련장 전체를 적막하게 만드는 문장이었다. If she can shoot, I'll pay 100 billion won.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계산 끝. 관심 없음. 소녀는 여전히 조용히 사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소녀는 활을 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곧 모두를 흔든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한국 국가대표 양궁팀의 사상 가장 강력한 슛을 쏘던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날 체육관 바닥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숫자는 떠 있었고 명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어져 있었다.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든 눈이 한 곳을 보고 있었다.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다.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직은 이 방 안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방금 감독이 던진 그 말이 자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20살.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 나이는 그녀의 가장 무거운 시절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젊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서연에게 젊음은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일찍 배웠고 세상은 그녀에게 빨리 답을 요구했다. 대부분은 웃으며 모른 척했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조용히 견디는 법을 익혔다. 서연의 아버지는 한국 양궁 국가대표 출신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주 웃었다. 그러나 훈련장에서는 철저했으며 활을 손에 쥘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화살을 쏠 때의 그의 호흡은 고요했지만 묵직했다. 그 호흡은 어린 서연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었다. 아직 말도 서툴던 시절 아버지의 팔이 활을 당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배웠다. 소음은 저 멀리 사라지고 시간이 바늘처럼 멈춰서는 순간. 그게 양궁의 본질이라는 걸. 그러나 아버지는 일찍 은퇴했다. 시대가 변했고 젊은 선수들이 들어왔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은퇴 후에 아버지는 웃음을 간직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그걸 보았고 느꼈고 말없이 기억했다. 어린 마음에게 그 쓸쓸함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시간은 그 감정을 해석하기 쉽게 만들었다. 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오면 잊힌다. 그것이 서연이 배운 첫 번째 진실이었다. 아버지는 서연에게 활을 가르쳤다. 그러나 훈련은 강요가 아니었다. 억지로 손을 잡고 늘리게 하지도 않았고 수치로 압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보고 듣고 느껴라는 식이었다. 서연은 관역보다 아버지의 호흡을 보려고 했다. 숨이 들이마셔지는 순간 활줄의 떨림이 사라지고 손의 힘이 균형을 찾았다. 어린 서연은 그 균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모습이 좋았다. 그리고 그 좋음은 머리가 아닌 몸에 스며들었다.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한국 대표 선수였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올림픽이 아닌 종목은 더 그랬다. 아버지는 낮에는 코치로,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채웠다. 어머니는 없다. 서연의 기억에 어머니는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였다. 다만 아버지의 짧은 말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살아있지 않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빈짐의 저녁은 조용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밥 냄새, 그리고 TV의 작은 소리. 그런 풍경 속에서 아버지는 종종 활 쏘는 자세를 알려주었다. 그때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두르면 빗나간다. 숨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린다. 관역까지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워야 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에도 그 말들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병이 생겼다. 큰 병이었다. 말을 아꼈지만 치료비는 숨길 수 없었다. 병원 서류와 영수증이 쌓였고 훈련장에 서는 시간이 줄었다. 결국 그는 코치를 그만두었다. 서연은 그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했다. 날씨는 맑았고 벚꽃이 길가를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활은 남아있잖아. 그 웃음이 더 아팠다. 그 말이 더 무거웠다. 집에는 활과 화살통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훈련장이 아닌 집안에서 보는 활은 묘하게 쓸쓸했다. 아버지는 종종 창밖을 보며 숨을 쉬었다. 서연은 무슨 생각인지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상처를 흔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많이 잃었으니까. 그 후로 서연은 활을 잡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활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걸 재능의 낭비라고 했겠지만 서연에게는 재능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활을 손에 쥐는 순간 아버지의 길까지 짊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떼었다. 활을 잡을수록 멀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조금 지나자 아버지는 병실에 오래 머물렀다. 그럴수록 서연은 현실을 더 많이 배웠다. 병원 물비는 무심했고 시간은 불공평했고 사람들은 바빴다. 서연은 배학 대신 일을 택했고 아버지를 돌봤다. 활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도 묻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조용한 다짐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병실 창문에서 바람 소리가 들어오던 오후였다. 언젠가 서연이가 활을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괜찮아. 활은 서연이 것이니까. 그 말은 간단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허락, 포기, 바람, 사랑. 모두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손등을 잡았다. 살짝 차가운 체온이 전해졌다. 그날 이후로 활은 다시 침묵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은 오래가지 않았다. 긴 호흡 끝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크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행사보다 무거웠다. 서연은 울지도 소리내지도 않았다. 대신 서재에서 활을 꺼냈다. 활을 바라보는 눈은 더 이상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삶의 무게를 본 눈이었다. 그녀는 활을 다시 화살통에 넣고 닫았다. 그 일이 끝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서연에게 활은 재능이 아니라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린 얼굴로 미국 국가대표 훈련장에 서 있는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곳까지 이끌린 이유는 하나였다. 아버지가 남긴 짧은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괜찮아, 활은 남아있잖아. 그 말은 서연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문장이었다. 가난, 병, 사라진 기회, 사라진 무대, 사라진 사람들. 그 모든 것 속에서 남겨진 단 하나. 활. 그것이 서연의 출발점이자 끝이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훈련장의 거친 시선들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 준비된 결과라는 점. 눈앞의 사람들은 몰랐다. 그 어린 소녀의 등 뒤에 어떤 시간들이 쌓여 있는지, 어떤 기억이 얼마나 오래 눌려 있었는지, 어떤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 그저 한 가지 사실만 정확했다. 서연의 발밑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길이 느리게 빛나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모는 채. 모든 것은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보통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 체육관에는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다. 선수들은 사대에 서서 활을 쏘기 시작했고 화살은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날아갔다. 운동복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활줄이 튕기는 미세한 울림, 관역에 박히는 둔탁한 충격음. 모든 것이 자신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리듬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리듬의 일부로 보지 않았다. 감독은 메모를 체크하며 선수들의 자세를 교정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했다. 다음 국제대회를 위한 점검. 낯선 소녀는 관심받기였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 정도. 조금 보고 나가겠지. 그 정도의 판단. 그러나 그 순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한 선수의 활줄이 끊어졌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잘렸다. 화살은 비스듬히 궤도를 잃고 날아가더니 사대 뒤쪽의 벽에 크게 꽂혔다. 모두가 움찔했다. 선수는 당황했고 주변에 있던 코치는 급히 다가왔다. 감독도 걸음을 멈추었다. 끊어진 활줄은 위험했다. 손을 다치거나 활이 파손되거나 주변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 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과했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당황이 숨을 핥히고 있었다. 화살통이 흔들렸고 관중석 쪽에 서 있던 서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감독이 선수에게 말했다. 짧고 단단한 톤이었다. 세 줄 바꿔.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 쪽으로 걸어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교체용 활줄이 하나 부족했다. 담당 코치는 서류를 확인했고 얼굴이 굳어졌다. 어제 배송이 안 왔다. 같은 변명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감독의 눈썹이 움직였다. 불편함이 생긴 것이다. 한국에서 온 소녀의 존재 따위는 잊힌 지 오래였다. 지금 문제는 팀 컨디션이었다. 감독이 짧게 말했다. 누가 쏠 수 있지? 시간 낭비할 여유 없다. 그는 다른 선수의 장비를 빌려주며 교체 훈련을 이어가려고 했다. 문제는 활줄의 장력이 선수마다 달랐다는 점이었다. 장력이 조금만 달라도 팔과 어깨의 반응이 달라졌고 조준점이 어긋났다. 활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활을 아는 사람은 한눈에 보았다. 서연은 그걸 보았다. 선수는 빌린 활로 조준했다. 관역은 앞에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손목이 이완되지 않았고 활의 중심도 흔들렸다. 그 상태로 쏘면 맞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감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선수는 활을 당겼다. 손가락이 활줄에 걸린 순간 서연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숨이 멈추었고 눈이 좁아졌다.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각도가 틀어진 것이 보였다. 화살은 관역의 외곽을 크게 빗나갔고 둔탁한 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선수는 이를 악물었고 감독은 말없이 기록지를 덮었다. 그때였다. 한 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텐션으로는 못 맞출 거예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실이었다. 감독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이 항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신 장비 박스를 다시 열었다. 사용 가능한 활줄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없었다. 그 무게감이 점점 얼굴에 내려앉았다. 서연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서연이 무언가를 보았다. 활줄 측면에 붙은 숫자. 장력. 한국식 표기였다. 미국 감독과 선수들은 그 표기를 읽지 못했다. 그러나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보며 자랐다. 한국인 아버지는 늘 장력을 손으로, 눈으로, 감각으로 체크했다. 그녀도 그 감각을 알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훈련장 바닥, 먼지, 체육관 냄새, 활줄의 음색.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감독의 시선이 우연히 서연에게 닿았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이유는 단신했다. 소녀의 시선이 활줄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객의 눈이 아니었다. 호기심의 눈도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하는 눈이었다. 능력을 숨기는 사람의 눈이었다. 감독은 짧게 말했다. 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활줄을 가리켰다. 아주 짧게. 텐션이 틀려요. 한순간 정적이 내려앉았다. 선수들이 그녀를 보았다. 코치도 감독도 호흡을 멈추었다. 이 설명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숫자를 읽었다는 뜻이었다. 감각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화를 모르는 관광객이라는 가설이 깨졌다. 감독이 다가왔다. 표정이 바뀌었다. 조롱도 비웃음도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그가 말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서연은 말이 없었다. 입술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감독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활 써봤어?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판단이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선수들도 듣고 있었다. 서연은 아주 짧게 대답했다. 네. 숨이 멈추었다. 이건 사소한 대화가 아니었다. 이 한마디가 서연을 이곳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뒤로 돌아갈 길을 지웠다. 바로 그 순간 변수가 생겼다. 한 코치가 말했다. 감독님, 시연이 필요하면 그냥 이 소녀에게 시켜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농담이 아니었다. 장비 문제로 시간을 날리고 있었고 선수들의 집중력도 흔들렸다. 누군가 활을 쏴서 분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역할에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실패해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모든 눈이 서연을 향했다. 그리고 여기서 초침이 움직였다. 이 순간이 바로 경계였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 관객과 선수의 경계, 평범함과 선택의 경계. 서연은 도망칠 수 있었다. 침묵하고 뒷걸음질 치면 끝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였다. 그녀는 사대를 향해 걸었다. 숨이 길게 늘어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선수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켜보았다. 판단하기 위해. 서연은 사대 앞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진짜 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대답은 필요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 사대 앞에 선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이 들이마셔졌다. 공기가 폐를 채우는 동안 주변의 소리는 서서히 멀어졌다. 선수들의 숨소리, 코치들의 속삭임, 활줄이 떨리는 소리따시도 모두 흐려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하나, 오래된 기억 속의 체육관 냄새였다. 관역은 멀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손이 비어 있었다. 활도 화살도 없었다. 그때 코치가 빌려준 활을 건넸다. 선수용이었다.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기였다. 손에 닿는 온도도 낯설었다. 아버지가 쓰던 활과는 달랐다. 아버지의 활은 나무 향이 났고 이 활은 금속의 냉기가 있었다. 서연은 활을 잡고 활줄을 살짝 당겨보았다. 장력이 무거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금 떨렸다. 이유는 긴장이 아니었다. 이 활이 그녀의 활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각도, 균형, 무게중심, 모든 것이 달랐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조정할 여유는 없었다. 감독은 가만히 서 있었고 선수들은 숨을 참고 있었다. 화살이 건네졌다. 선수 중 하나가 말했다. 조심해, 장력 세니까. 그 말은 조언이었지만 동시에 확인이었다. 잘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손목이 무거웠다. 어깨가 낯선 긴장을 흡수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떠올랐다. 숨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린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발끝에서부터 어깨까지 긴장이 타고 올라왔다. 활줄이 귀 옆에서 떨렸다. 그 떨림이 귀 속에 닿았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시선 속의 시험이었다. 관역은 멀리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 것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억눌러 온 시간들이었다. 서연은 조준을 했다. 그리고 화살을 놓았다. 첫 번째 화살은 빠르게 날아갔다. 공기를 찢는 소리가 짧게 지나갔다. 그러나 관역에 도달하기 전 각도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화살은 관역 외곽에 크게 박혔다.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빗나갔다. 감독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늘 결과만 보았다. 그 결과는 지금 정확했다. 실패.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실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다. 기억 속의 활과 지금의 활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 활줄의 떨림이 손목에서 팔꿈치로 전해졌다.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화살을 쏘면 더 크게 빗나갈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코치가 말했다. 괜찮아, 계속해.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진행을 위한 말이었다. 서연은 두 번째 화살을 들었다. 장비가 손에 맞지 않으면 호흡이 실패한다. 호흡이 실패하면 조준이 실패한다. 그리고 조준이 실패하면 결과는 단순해진다. 빗나간다. 서연은 다시 활을 들었다. 손목 위의 힘이 균형을 찾지 못했다. 화살을 놓는 순간 관역이 아니라 공기가 먼저 흔들렸다. 두 번째 화살도 관역 바깥으로 벗어났다. 이번에는 더 멀리. 선수들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건 안 돼. 장비가 너무 크잖아. 관광객이라면서. 병든 믿음과 얕은 단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등 뒤에서 그것들이 밀려왔다. 감독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이 소녀가 아니라 팀의 컨디션이었다. 소녀가 실패할수록 상황은 단순해졌다. 보고 나가라. 그게 결론이었다. 서연은 세 번째 화살을 들지 않았다. 대신 활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의 정체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낯선 장비, 낯선 자리, 낯선 시선들. 실패의 이유는 그녀가 아니었다. 한 선수가 말했다. 그냥 그만하자. 위험할 수도 있어. 그 말은 배려 같았지만 사실은 정리였다. 감독도 고개를 끄덕였고 코치는 화를 회수하려 했다. 훈련은 다시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서연이 말했다. 짧고 분명했다. 이 활 말고 다른 걸로. 코치가 멈췄다. 감독이 돌아봤다. 서연은 활대의 연결부와 그립을 가리켰다. 이건 제 손에 안 맞아요. 한 문장, 그 문장은 많은 것을 의미했다. 화를 아는 사람의 언어였다. 감독은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의심이 아닌 판단의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뭐가 필요하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선수들의 활대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손이 아주 느리게 한 활 앞에서 멈췄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하지만 균형이 있었다. 장력은 낮았고 그립도 얇았다. 그녀의 손에 맞았다. 선수는 놀라서 물었다. 이걸로 쏠 거야? 이거 오래됐는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수는 활을 건넸다. 장비가 손에 들어오는 순간 떨림이 사라졌다.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완되었다. 마치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찾는 순간처럼. 감독은 시간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판단해야 했다. 계속할지, 끝낼지. 그러나 지금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알았다. 선수들이 알았다. 그리고 감독도 알았다. 서연은 다시 사대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달랐다. 등이 곧아졌다. 숨이 길어졌다. 관역이 더 이상 멀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그 희망은 첫 번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 번째 화살은 관역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주 미세하게. 관역의 하단을 긁고 나무판에 부딪혔다. 관역은 마치 거의라는 단어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서연의 마음 깊숙이 흔들렸다. 감독은 메모지를 덮었다.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충분하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실패는 확실했고 시간은 줄었고 집중은 흩어졌다. 선수들의 시선은 지쳐 있었고 코치는 진행을 재개하려 했다.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서연은 스스로에게 아주 짧게 물었다. 내가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이야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체육관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 번째 화살이 관역을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정확성이 남아 있었다. 실패였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단정한 궤적이었다. 선수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감독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규칙은 언제나 같았다. 맞으면 성공, 빗나가면 실패.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선수들이 관역 쪽으로 걸어가자
화살이 박힌 위치가 명확해졌다. 세 화살은 모두 외곽에 있었지만 간격은 일정했다. 중심에서 아래로 같은 비율로 떨어져 있었다. 초보자라면 화살이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다. 그러나 관역은 질서 있게 찍혀 있었다. 이건 흔들림이 아니라 보정의 흔적이었다. 감독의 눈은 그 지점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흩어진 패턴 속에서 질서를 읽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그 능력은 정확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장비에 맞춰 조절하고 있었다. 장비는 서연의 것이 아니었고 그건 누구보다 감독이 잘 알고 있었다. 코치들은 화살 길이와 장력을 확인했다. 활의 무게, 그립의 두께, 활줄의 텐션, 모든 것이 서연의 체격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손목과 어깨에 남은 잔여 긴장감은 그걸 말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활은 반드시 다른 무게중심을 만들어냈다. 그 중심은 관역의 아래에 남아 있었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여러 해 전의 어느 순간을 떠올렸다. 국제대회에서 장비 문제가 생긴 날, 한 선수가 장비를 바꾼 후 관역 밑에만 화살을 남긴 적이 있었다. 그때도 모두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보정된 슛이라는 걸 알아보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보정은 실수의 결과가 아니었다. 경험의 결과였다. 선수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처음엔 비웃음과 가벼운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경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설명되지 않는 규칙성을 두려워한다. 특히 결과가 예상을 배신할 때 더 그렇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존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관역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새 화살이 말없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다. 관역은 정직했고 활도 정직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서연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당황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다. 손가락 끝에 남은 기억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서 들리던 아버지의 숨, 오래된 활줄의 떨림, 빈 체육관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체육관의 균형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대한양궁협회의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 비행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그는 미국 코치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주변을 살폈다. 시선이 서연에 닿은 건 우연이 아니었다. 남자의 눈이 멈췄다. 미묘한 놀라움이 스쳤다. 오래된 기억이 꺼내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곧바로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다. 선수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국제대회 코치, 규율과 성과로 유명한 사람.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한국 선수단의 사전 점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다른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감독과 한국 코치가 마주섰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혹은 길 필요가 없었다. 운동에서 실력은 말보다 빨리 전달된다. 감독이 관역을 가리켰고 코치는 그 흔적을 보았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한국 코치는 관역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인정과 의문이 함께 있었다.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감독은 코치의 반응을 보고 거의 확신했다. 이 소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장비도 모르는 아마추어도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 화살에서 이미 그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단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팀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국 코치는 서연의 손을 잠깐 보았다. 작은 손, 얇은 손가락, 굳어있지 않은 관절. 그러나 그 손에 남아있는 미세한 떨림과 발목의 균형은 활을 오래 잡았던 사람의 습관이었다. 활이 없는 순간에도 몸은 진실을 말한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코치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아이는 누구의 딸인가?가 아니라 누가 가르쳤는가 였다. 지도자는 선수의 손과 호흡 속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서연의 슛에는 오래된 리듬이 있었다. 한국 양궁의 특정한 시대에만 존재했던 리듬이었다. 그 시대는 짧았지만 강했다. 그 시대를 대표하던 선수도 한 명 있었다. 그 선수는 오래전에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 선수는 서연의 아버지였다.
체육관의 공기가 달라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맞추는가 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문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였다. 이 질문은 기술의 범위를 넘어 국가와 전통, 역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이 상황을 더는 단순한 시연으로 볼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개입하게 된다. 누군가는 막으려 하고, 누군가는 확인하려 하고, 누군가는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 흐름이 천천히, 그러나 너무 명확하게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체육관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찢었다. 한국 코치가 들어온 이후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호기심도 비웃음도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조용한 계산이었다. 누가 이 상황을 먼저 해석하고 누가 이 상황을 먼저 움직일 것인가. 경기 없는 경기였다. 훈련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감독은 선수들을 다시 정렬시켰다. 그러나 누구도 집중하지 못했다. 활줄의 떨림이 리듬을 만들지 못했고 관역은 멀리 있었다. 서연은 사대 뒤쪽에 서 있었다. 이전과 달리 시선들이 그녀에게 닿았다. 숨은 길어졌고 마음은 좁아졌다. 작은 체구 위로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다. 서연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병실 창문을 바라보던 날, 그와 같은 무게가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무게는 지금 여기에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포기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순간의 떨림이었다. 상처는 아프지만 동시에 감각을 깨웠다. 한국 코치는 감독과 짧게 이야기했다.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미국 대표팀이 싫어해서도 아니고 한국 대표팀이 좋아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화를 아는 사람은 활이 말하는 걸 듣는다. 그리고 지금 활은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휴식을 명령했다. 벤치의 소음이 조용히 울렸다. 물병이 열리는 소리, 테이핑을 감는 소리, 짧은 숨소리. 전장은 언제나 조용하다. 싸움은 시작되기 전이 가장 조용하다. 감독은 서연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는 결과를 보지 않았다. 과정도 보지 않았다. 그가 보는 것은 단 하나였다. 선택.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하나면 충분했다. 그는 말했다. 선택해. 그 한 문장이 공기를 흔들었다. 설명도 조건도 설명서도 없었다. 그러나 의미는 명확했다. 뒤로 물러서거나 앞으로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뿐이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길게 정말 오랜만에 활을 잡았을 때처럼. 그녀는 앞으로 걸었다. 사대까지 몇 걸음. 그러나 그 몇 걸음이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연결했다. 병원 청소를 하던 날도, 구겨진 영수증을 모아 계산하던 밤도, 활 케이스를 닫았던 순간도 모두가 이 걸음에 붙어 있었다. 한국 코치는 조용히 활을 내밀었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아무 장식도 최신 기술도 없었다. 그러나 균형이 있었다. 아버지가 쓰던 활과 닮아 있었다. 혹은 그 시대의 활이었다. 서연의 손이 그 활을 잡는 순간 떨림이 멈췄다. 손목이 이완되었고 어깨가 낮아졌다. 기억이 몸을 대신했다. 감독은 관역을 보았다. 선수들은 숨을 참았다. 한국 코치는 눈을 감았다. 서연은 활을 들고 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긴 침묵이 있었다. 그러나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엔 자격과 의심, 전통과 증명, 수치와 선택이 함께 섞여 있었다. 활줄이 귀 옆에서 떨렸다. 그 떨림은 진동이었다. 진동은 리듬이었다. 리듬은 기억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열렸다. 그 문은 빛나는 문이 아니었다. 아프고 조용한 문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살아있는 감각이 있었다. 첫 번째 화살이 시위에 걸렸다. 숨이 멈췄다. 공기가 얇아졌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관역을 잡았다. 활줄이 풀리는 순간 소리가 울렸다. 화살은 직선으로 날아갔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초보의 화살이 아니었다. 확신의 화살이었다. 관역 중앙 바로 위에 박혔다.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심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그건 서연의 몸이 장비를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외면하지 못했다. 두 번째 화살이 준비되었다. 서연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다. 활줄이 떨렸다.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갔다. 이번엔 더 낮았다. 중심에 가까웠다. 선수들이 숨을 들이마셨다. 감독의 눈이 흔들렸다. 한국 코치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그때 서연의 손이 멈췄다. 마지막 화살 앞에서 시간은 길어졌다.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은 되게 조용하다. 숨이 흔들리고 심장이 두 번 뛴다. 그리고 선택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화살이 당겨졌다. 그때 한국 코치의 목소리가 낮고 짧게 건넸다. 숨을 잊지 마. 그 말은 지시가 아니었다. 문을 여는 열쇠였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화살을 놓았다. 세 번째 화살은 공기를 찢었고 흔들림 없이 관역 중심에 박혔다. 체육관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함성보다 컸다. 감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도, 기쁨도, 인정도 없었다. 오직 현실만 있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입에서 짧게 떨어졌다. 진짜였군. 마지막 화살은 기록이 아니었다. 증명이었다. 관역 중심에 박힌 마지막 화살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진동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파장은 더 길었다. 체육관은 여전히 침묵이었다. 시간은 멈춰 있었고 시선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숫자로 환산하면 단순한 10점이었지만 이 순간에 그것은 점수가 아니었다. 증명 혹은 폭로였다. 미국 선수들은 눈을 깜빡였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감탄도 없었다. 대신 어딘가 어색한 경계가 생겼다. 무엇을 본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공기 속에 있었다.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흔들고 있었다. 감독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은 관역과 서연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기량을 보아왔지만 지금의 감각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록지도 점수도 시스템도 보지 않았다. 오직 결과를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가지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소녀는 처음이 아니다. 한국 코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사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서연의 관절, 어깨선, 발끝, 손가락. 코치는 오래된 습관들을 읽어냈다. 화를 놓고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기장에서 몸이 기억을 유지하는 건 경험의 흔적이다. 그 순간 미국 대표팀 운영진 중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누가 쏜 거죠? 점수 제출해야. 한국 코치가 그를 바라보았다. 말 대신 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운영진은 관역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조용히 이어졌다. 이때 처음으로 한 선수가 입을 열었다. 장비가 잘못됐잖아요. 그 속삭임은 면제도 항의도 아니었다. 사실의 인정이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체육관 전체에 도달했다. 선수들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비가 맞지 않아도 중심까지 도달하는 슛은 어렵다. 그건 기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활대와 활줄을 확인했다. 길이, 장력, 균형, 그립. 선수용이었고 서연에게 맞지 않았다. 장비가 배신하는 상황에서 중심을 뚫는 건 재능이 아니라 과거였다. 이 사실은 감독에게 명확했다. 서연은 조용히 활을 내려놓았다. 그 동작에는 승리의 기쁨도 자만도 없었다. 마치 끝을 확인한 사람처럼. 긴장도 풀렸지만 홀가분하지 않았다. 마음은 불편하게 가벼웠다. 증명은 기쁨과 다르다. 기쁨은 얻는 것이고 증명은 돌려주는 것이다. 서연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끝이 아니었다. 한국 코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었다. 판단, 평가, 의심이 아니었다. 이해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했다. 돌아와야 한다.
그 한 문장은 명령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모든 게 이 한 문장 안에 있었다. 서연은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수년 전 병실 창가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겹쳐졌다. 활은 남아있잖아.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지고 있었다. 미국 감독은 코치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다. 실력자를 잃는 아쉬움, 재능을 인정하는 기쁨, 그리고 어딘가 아득한 질문. 그는 선수들의 앞에서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외였다. 우리는 큰 실수를 한 것 같군. 그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었다. 사실의 인정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체육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깃발, 화살통, 공기 속의 먼지들. 누군가에게 이곳은 단지 훈련장이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의미였다. 잃어버린 길, 중단된 이야기, 묻어둔 이름. 그것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방해가 있었다. 대한양궁협회는 재능을 환영하는 동시에 재능을 통제하는 곳이었다. 한국 코치는 서연을 보면 알았다. 재능 있는 선수는 모두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돌아온 재능은 더 그랬다. 체육관 뒤쪽에서 한 관리자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서연에게 향했다. 그는 규정과 자격, 시스템과 일정, 국가대표 선발과 등록 절차를 떠올리고 있었다. 재능은 감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정리한다. 한국 코치는 그 시선을 읽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다. 힘들 거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안내문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지 않은 적은 없었다. 병실도, 장례식도, 청소 노동도, 화를 내려놓았던 그날도. 그래서 지금도 괜찮았다. 어려움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 순간 미국 감독은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 의문은 오래된 의문이었다. 확신의 정체를 묻는 의문.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왜 멈췄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길도 같이 사라진다. 그러나 길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을 수 있다. 단지 걸을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세 번째 화살이 박힌 관역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오래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답은 모두에게 명확했다. 재능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훈련장은 조용해졌다. 두 코치와 한 감독, 그리고 한 선수. 그 사이에 세 개의 화살이 서 있었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 건드릴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미국 팀은 훈련을 끝내지 못했고 한국 팀은 원정을 서둘러 정리했다. 시스템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한 소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관역에서 시선을 돌렸다. 관역에 박힌 마지막 화살은 이미 점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체육관은 서서히 사람들의 목소리로 다시 채워졌다. 선수들은 장비를 정리했고 코치들은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러나 서연에게 일상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아직 멈춰 있었다. 한국 코치는 서연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냉정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은 분명했다. 재능을 발견했을 때의 무거움이었다. 그는 훈련복에 지퍼를 올리며 짧게 말했다. 다음 절차가 있다. 그 말은 현실을 불러오는 신호였다. 절차는 선택보다 강하다. 절차는 꿈보다 느리고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있었고, 등록이 있었고, 심사가 있었다. 모두가 평평하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모든 과정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병원도 평평하지 않았고, 장례식도 평평하지 않았다. 화를 내려놓은 그날도 평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놀라지 않았다.
한국 코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쉬운 길은 아닐 거다. 내단하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년치의 훈련, 경쟁, 상처, 그리고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활을 바라보았다. 활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 관역에 박힌 마지막 화살은 이미 점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체육관은 서서히 사람들의 목소리로 다시 채워졌다. 선수들은 장비를 정리했고 코치들은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러나 서연에게 일상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아직 멈춰 있었다. 한국 코치는 서연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냉정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은 분명했다. 재능을 발견했을 때의 무거움이었다. 그는 훈련복에 지포를 올리며 짧게 말했다. 다음 절차가 있다. 그 말은 현실을 불러오는 신호였다. 절차는 선택보다 강하다. 절차는 꿈보다 느리고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있었고, 등록이 있었고, 심사가 있었다. 모두가 평평하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모든 과정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병원도 평평하지 않았고, 장례식도 평평하지 않았다. 화를 내려놓은 그날도 평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놀라지 않았다. 한국 코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쉬운 길은 아닐 거다. 내단하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년치의 훈련, 경쟁, 상처, 그리고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활을 바라보았다. 활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 활의 모양을 닮아 있었다. 미국 감독은 거리를 둔 채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듯 서연의 선택을 보고 있었다. 승부가 없었지만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은 서연에게 넘어가 있었다. 선수들은 서연 옆을 지나가며 간단히 인사했다. 눈빛 안에는 비웃음도 경계도 없었다. 대신 낯설지만 조용한 존중이 있었다. 스포츠에서 존중은 점수나 나이에 의존하지 않는다. 눈으로 본 것과 손으로 느낀 것으로 결정된다. 그들은 오늘 그것을 보았다. 체육관 밖으로 나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햇빛이 체온을 덮고 바람은 몸을 뒤로 밀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미국에 온 이유를 떠올렸다. 도망이 아니었고 모험도 아니었다. 그저 숨을 쉬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떠난 후 한국은 너무 좁았다. 기억을 피해 숨을 쉬기 어려운 곳이었다. 한국 코치는 휴대폰을 쥔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행정 절차와 일정을 계산하고 있었다. 여권, 비자, 귀국 날짜, 등록 서류, 협회 승인. 일은 많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루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묻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었다. 할 수 있겠나? 그 질문은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의지를 묻는 것이었다.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나 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오래된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병실 창가에서 본 아버지의 목선, 마지막으로 화를 내려놓던 손등, 수많은 밤의 계산서들, 그리고 하나의 문장. 활은 남아있잖아. 서연은 한국 코치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네. 그 한 단어는 작았지만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관역과 오래 침묵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한국 코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돌아갔다. 미국 감독은 끝까지 체육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서연과 눈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기회는 많지 않다. 이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축복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감독은 돌아서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소리가 났다. 장면은 끝났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도시의 소음이 귀를 채웠다.
사람들의 대화, 자동차 경적, 신호음. 누구도 서연이 누구인지 몰랐다. 누구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 중요한 일은 조용히 지나간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서연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활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상도 아니었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아버지의 치료비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빚이었고 상처였고 동시에 다짐이었다. 버스가 왔다. 서연은 천천히 탔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흘러갔다. 건물들이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다. 한 문장이었다. 등록 준비해. 대답은 필요 없었다. 미래는 설명이 필요 없다. 다만 움직임이 필요하다. 버스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서연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잊어버린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기다리던 얼굴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조용한 방에서 아버지의 활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활과 화살통이 있었다. 나무 냄새가 났다. 기억과 닮은 냄새였다. 그녀는 활을 꺼내어 손으로 감았다. 무게는 그대로였다. 혹은 그녀의 손이 그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활을 다시 넣으려던 순간 손이 멈췄다. 서연은 활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 순간 선택은 끝났다.